오늘 영상 찍을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공감 못하는 쇼핑몰 대표님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잠도 못 자고 야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쇼핑몰 잘 될 수 있을까 밤새 검색하면서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여러분의 시간, 돈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도 잠 못 자고 카드값에 허덕이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 답을 찾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으로 깨달은 망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의 5가지 법칙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월 1억 매출이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모직에서 직장 생활할 때 건너 친구가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월 1억씩 매출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직장인이라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1억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진짜 초대박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나와서 쇼핑몰 처음 시작했을 때도 월 매출 1억만 찍으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어요. 1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분명히 이 정도 매출 내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유튜브 보면 월 매출 1억 해도 남는 게 없어서 쇼핑몰 접는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쇼핑몰 창업하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매출이 꽤 나오기 시작했는데 돌아서 보면 통장에 돈이 계속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업 구조를 처음부터 다 뒤집어서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결국 그 문제들을 발견하고 하나씩 바꿔나갔더니 그때부터 쇼핑몰이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낀 망하지 않는 쇼핑몰의 5가지 조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출이 아니라 마진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마진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대부분 제품에서 택배비, 수수료, 광고비 정도 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런 판관비 말고도 빠지는 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택배, 포장, 자재비, 촬영비, 사이트 유지비, 세무대행료, 더해서 재고 처리 손실비까지. 아직 내 통장에서 출금은 안 됐지만 나가야 할 돈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비용을 일일이 계산할 순 없지만 정확하진 않더라도 예상 밖으로 새는 돈까지 미리 예산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갑자기 터지는 지출에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세금도 눈앞에 폭탄으로 떨어지기 전에 모두 계산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잡으면 1억을 팔아도 1억이 그대로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완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이게 처음엔 모르는데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엑셀을 열어서 내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돈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럼 이 상품은 이 가격에 팔면 안 되네. 또는 지금 통장에 있는 이 돈은 곧 세금으로 나갈 돈이구나. 내 돈이 아니구나. 이런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사업 초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보다 현금 흐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곧 플랫폼 의존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정산기간이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됐지만 그래도 보통 한 달은 그냥 묶이는 돈이 되어버리죠. 만약에 5월 1일에 판매가 됐다고 하면 빨라야 6월 초중순에 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수수료 30%까지 뗀 금액이죠. 근데 우리가 당장에 내야 하는 월세나 직원 급여, 사입 비용은 바로바로 지출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늦게 들어오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내 사업은 항상 현금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럼 사입이나 제작할 때 빚을 지고 직원들 급여도 카드 돌려막기로 가게 되죠. 결국 매출은 늘어도 현금 흐름이 점점 꼬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느 정도 매출을 책임져주는 플랫폼을 빼고 자사만 운영할 수는 없죠. 우리가 당장 해야 하는 건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일과 돈 나가는 날을 달력에 기록해두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만 눈에 보이게 만들어도 계획적으로 플랫폼과 자사를 상황에 맞게 운영하게 되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사업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 있던 뭔지 모를 불안함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불안함은 뿌연 안개 속일 때 오는데 시각화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에는 그만 의존하고 콘텐츠, 브랜드를 만들어라입니다. 쇼핑몰 운영하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광고만 잘 돌리면 매출은 어떻게든 나오겠지.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맞아요. 근데 광고를 끄는 순간 매출도 같이 꺼집니다. 이게 바로 광고 의존형 쇼핑몰의 함정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광고를 안 끄고 계속 돌리면 되잖아. 문제는 광고 보고 구매하는 건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초반엔 로아스 수치 보면서 반응이 오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쌓여서 브랜드 자산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고는 단기 매출을 만드는 도구고 콘텐츠와 브랜드는 장기 고객을 만드는 자산이에요. 광고로 유입된 고객이 피드나 스토리를 보고 아 여기 감성 좋다. 이 브랜드 내가 좋아하는 결이네. 다음 시즌도 궁금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그 다음에 재구매가 생깁니다. 광고는 입구고 콘텐츠는 집이에요. 입구만 넓히면 유입은 많지만 집이 없으면 다 나가버립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우리의 스타일로 만들고 브랜드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럼 일관성 있는 브랜드로 기억되죠. 결국 광고로는 한 번 사는 고객을 만들고 콘텐츠로는 다시 사는 고객을 만듭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잡혀야 쇼핑몰을 넘어 진짜로 버티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시스템 없이 사람만 늘리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엔 혼자 다 하다가 일이 많아지니까 급하게 사람을 뽑죠. 그런데 사람은 늘었는데 일이 오히려 더 꼬입니다. 왜냐면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매일 하는 일 누구나 대신할 수 있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장 순서, 교환 반품 처리 시 매뉴얼, 인스타 업로드 규칙, 광고 예산 정리표, 이런 걸 내가 하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보면 할 수 있게 만들어두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금방 자리를 잡습니다. 시스템 없이 사람만 늘리면 대표는 계속 그냥 저건 내가 해야지 하면서 결국 다시 모든 걸 떠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표 병목 구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시스템이 먼저다.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매출이 늘기 전에 지금 내가 빠져도 이 일이 돌아갈까?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그게 돼 있으면 그 다음 매출은 훨씬 편하게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감정으로 경영하는 문제. 쇼핑몰을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다른 브랜드가 잘 되면 괜히 조급해지고 광고 성과가 떨어지면 바로 예산을 더 태워버리죠. 그런데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해야 합니다. 내가 불안해서 광고를 키우는 순간 마케팅이 아니라 심리적 위로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매출 떨어지면 새 모델을 섭외하고 촬영하고 광고비를 2배로 태웠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매출은 잠깐 오르고 다음 달엔 더 떨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일하고 있구나. 매출이 떨어졌다면 무조건 광고를 키우기보다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전환율이 떨어졌는지, 객단가가 줄었는지, 유입이 줄었는지 원인을 나누면 해결이 보입니다. 트래픽은 기존과 같은데 전환율이 떨어졌다면 상세 페이지나 가격을 수정하거나 객단가가 떨어졌다면 세트 구성이나 업셀링 같은 전략으로 단순히 광고비를 더 태울 게 아니라 원인에 맞게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표 본인도 감정 노동을 줄여야 됩니다. 반품, CS, 재고관리 같은 일은 매뉴얼하거나 위임해서 대표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하세요. 사업은 냉정해야 오래갑니다. 결국 감정이 흔들리면 브랜드도 흔들립니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마음의 기준을 세워야 감정적인 사장님이 아니라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지키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보다 중요한 건 구조, 광고보다 중요한 건 콘텐츠, 노력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도 맨땅에 헤딩해가며 경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이시라면 꼭 바로 본인 쇼핑몰에 적용해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5가지만 적용해도 많은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10월 초에 브랜드를 하나 새로 오픈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브랜드 만들어서 한 달 안에 매출 1000만원 만들기 콘텐츠로 처음 브랜드 만들고 한 달 동안 어떻게 매출 1000만원을 달성했는지 설명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